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이나 언어들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언론 매체당 질문을 하나씩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가운데 줄에서 제일 앞줄에 계신 언론사 중에서 통신사 혹시 계시면 통신사부터 먼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앞쪽으로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대통령님,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입니다. 우선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에이펙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변형 의지를 다시 강조하셨고 회원국의 지지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데 그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그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런 북미 회담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측면적으로 지원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에이펙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문제는 언제나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로서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코트를 벗기려면 센 바람만 불어서는 쉽지 않고 오히려 움츠러들게 하니까 따뜻한 봄날을 만들어서 더 이상 옷을 껴입고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가 또 안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란 무력으로 억압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무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량 파괴와 살상 후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평화다, 안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 이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화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이 대결적 사고를 또는 대결적 상황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측이 여러 계기에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건 끝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만들고 대화를 요청하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 혼자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외신 기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리고 이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된다.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런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미국과 북한이 대화해서 관계를 개선하면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정상회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자 여러분들 앉아 계신 방향에서 왼쪽으로 지금 손을 높이 들고 계신 제일 앞줄에 남성 기자분이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CMG 기자 동해덕입니다. 앞으로 중한 관계 발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중한 양국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거나 또는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가 되겠죠. 한국과 중국은 여러 부문에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는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들이 공존하고 협력과 경쟁, 대결이 공존합니다.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고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그러고 있지요.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의 작은 장애들이 있더라도 그 장애들을 넘어서서 더 큰 이익과 더 큰 변화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중국 당국도 대한민국 정부도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이고 희망이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역에 특히 경제, 민간 교류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들고 또 높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또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매체 그러니까 인접 국가였기 때문에 혹시 일본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 하나 받고 그 다음에는 비아시아권으로 넘어가면서 골고루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남성만인데 가급적 여성을 찾아주세요. 혹시 일본 매체 여기 저기 뒤에 빨간색 옷 입고 계신 일본 매체 맞으시죠? Sorry, this is also a journalist from China. Is that okay? 그러면 다음번에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매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질문. 저기 일본 여성 매체, 일본이시면 일본 아닌가 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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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비아시아권 매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나카가와 기자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30일 날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단초는 구구라는 평가도 언론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로 만나보니 어떠셨습니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일본과 한국은 그런 두 나라의 협력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라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편 양국 간에는 어려운 문제도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고 솔직하게 그것 중요한데 솔직하게 저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감직 그리고는 감상 얻으셨는지 대륙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안 솔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일본 언론에서 아마 한일 관계가 앞으로 혹시 좀 기대와는 다르게 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저 극주한데 걱정된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카이치 총리께서 그냥 개별 정치인일 때 하고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 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라야 됩니다.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 하고 야당과 여당을 포함한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달라야죠. 이게 정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부문을 대표할 때하고 전체를 대표할 때 당연히 달라야 되죠. 그래서 일본이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다카이치 총리도 사실 저도 만나기 전에는 혹시 하는 걱정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직접 만나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또 협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 저도 그렇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서 풀어가자. 일본도 한국도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정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관철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국민들의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솔직하게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있는 문제는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가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 자주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다음은 셔틀 외교의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일 관계가 기대가 됩니다. 네, 사회자의 협조를 해주셔야 더 많은 기자분들께 질문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균형 차원에서 비아시아권 그리고 가급적이면 성별 균형도 맞춰야 해서 지금 질문하지 않으신 성별 가운데서 질문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비아시아권 중에서 질문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가 잘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앞쪽에 헤드폰 착용하고 계신. 네. Hello, thank you so much, Mr. President. My name is Ilyana. I'm from the RIA News Agency.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adopting the Gyeongju Declaration. And my question to you is, were there any challenges along the way of adopting the declaration? 채택함에 있어서 어떤 도전 과제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정학적인 문제를 그 최종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람이 고야 기자입니다. 먼저 경주 선언을 성공적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경주 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가 지정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과정이 좀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우리 어느 지역, 어느 나라세요 혹시? 러시아 매체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요? 네, 감사합니다. 경주선언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최종 문안이 완성됐죠? 새벽 7시 반까지. 7시 30분까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문안 정리에 이제 이견들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마 큰 쟁점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거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배포된 자료를 보셨을 텐데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의견들을 다 모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한데 문화 창조 분야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그건 쉽게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회원국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아시아 태평양이 그리고 전 세계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어냈다고 생각됩니다. 네, 비아시아권 국가들 가운데서 질문을 추가로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질문해 주실 수 있는 분, 아까 이쪽에서도 손을 들으셨는데 이쪽 지금 안 했었죠?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Hi, this is Jorge Dastis with the Spanish news agency, EFE. Thank you very much for doing this. I have a question about Mexico. Do you believe that Mexico's plans to significantly raise tariffs against countries with which it does not have a free trade agreement, like South Korea or China, are in line with APEC's objectives? And did you get a chance to discuss this with the head of the Mexican delegation?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십니까. 스페인의 EFP 통신입니다. 멕시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가 FTA가 없는 나라에 대한 관세를 대폭 증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멕시코의 정책이 APEC의 목표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멕시코 측하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하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APEC은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전제는 그 각 국가들이 다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대전제 하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과제를 찾아내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협력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APEC의 목표입니다. 멕시코가 어떤 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는 저는 언론에서 스치듯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 텐데 역시 이것도 멕시코 일방적으로 혼자 되는 일은 아니고 결국 타국과 여러 나라들과의 협의 조정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충분한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겠지요.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일국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국가에만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않는 한 그럴 방법은 없는 거죠. 멕시코의 이 관세 문제도 사실 이제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서 파생된 측면이 없지 않을 텐데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어서 단시간 내에 결판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 많은 소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이 기자회견은 1시 반까지 진행이 되기로 되어 있었고 지금 1시 29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분 질문 하나를 더 받아야 될 텐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한번 마지막 질문을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국내 기자분들은 아까 한 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네. 네, 아주 애절하게 보고 계신 우리 장 기자님. 뒤편으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장윤선 기자님. 네, 여성이기도 해서. 네. 성별 안배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심이 약간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가 넉 달 만에 이렇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감회가 깊다. 그리고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갓 구워낸 황남빵부터 시작해서 기자실에 정말 많은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대통령님께서 이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고 그리고 또 가장 난감했던 순간은 어떤 때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홍보할 기회를 주신 것 같네요. 사실 이런 대규모 국제대회는 대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불편함이나 또 부족함 때문에 말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정말 큰 문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행사이긴 하지만 국무총리께서 여길 10번 오셨다고 합니다. 과거와 같은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호, 안전, 교통, 통신, 편의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신 결과로 보여집니다.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건 특별히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안전 경호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게 다행히 잘 정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리 걱정됐던 것은 시설물도 시설물이었지만 교통 문제가 매우 걱정이 됐는데 의외로 교통 문제도 큰 문제 없이 잘 처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긴 시간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준비하고 그 시진핑 주석과의 또 면담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만 더 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질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운데 줄 하얀색 옷 입고 계신 기자분. Thank you so much. Question from Shenzhen TV. And the APEC meeting will be held in Shenzhen next year. So, President, what's your expectations for next year's APEC meeting? And how will South Korea share its experiencing in hosting the meeting with China to help China hold a successful meeting next year? Thank you so much.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신진 TV입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중국 신진에서 에이펙을 개최하게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내년 중국이 주최하는 에이펙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내년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중국 측에 어떻게 경험을 공유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시주석님과 어젯밤에 공연을 관람하다가 그 나비가 나와서 이렇게 우리 관중들 위로, 관객들 위로 다니는데 시끄러운 거예요. 나비는 원래 조용히 날지 않습니까? 소리 없이. 그래서 제가 시주성님한테 나비는 원래 조용히 소리 없이 나는데 이 나비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터 소리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나비가 소리 나지 않는 진짜 나비를 만들어서 날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주석께서 노래하는 나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결성이죠. 에이펙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기구입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내년 신진 에이펙도 지금 이번 경주보다는 훨씬 더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되겠죠. 더 나은 의제, 또 그 사이 1년 동안 더 많은 아시아 태평양의 발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신진 에이펙 총회를 넘어서서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전향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시진핑 주석님과 우리 중국 국민들이 잘 준비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내년 신진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은 이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